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1년 5월 1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공포지수가 저번 주에 어땠는지, 저번 주에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서 공포지수가 급격하게 내려갔었는데 그 부분 살펴보고, 이제 넥슨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에 좀 갑작스러운 좀 급락이 나왔었죠.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어서 제가 뭐 커뮤니티 글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글도 올려드리고, 이제 이더리움 옛날에 2019년 9월에 일기 제 책 그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 인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21년 4월 23일은 이제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정말 이 시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거라는 얘기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의 뭐 V자 반등이 나와주면서 사실 이 저점을 깨기는 쉽지 않은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번 방송에서 여기가 저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향하는 차트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가고 뭐 요런 부분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른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려가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보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자산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내려간 것만 생각을 해요. 내려간 것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지금 클레이 삼형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자산입니다. 뭐 이제 KSP만 놓고 한번 봐보면은요, 이제 KSP, 뭐 클레이, 오르비체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2달 전, 3달 전만 해도 진짜 지금 가격이랑은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일봉으로 한번 봐보죠. 그러면 지금 대충 그냥 뭐 차트적 분석 이런 거 전혀 그냥 하지도 않아도 눈으로 보이죠. 열흘 전, 뭐 20일 전, 30일 전, 40일 전. 사실 뭐 최근 한 달 동안만을 놓고 봐도 이렇게나 많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산인데, 한 달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뭐 2달 전, 아예 그냥 KSP가 코인은 상장 이로부터 계속 그냥 정말 빠르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자산인데, KSP를 투자하면서도 너무 안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집을 샀다면, 집이라는 자산을 샀다면 가격에 이제 이렇게 업앤다운을 반복한다고 해서 1위 1비를 아마 안 했을 거거든요. 왜냐, 집이니까, 집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믿으니까. 집이라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눈에 보이고 내가 살 수 있고 또 이제까지 안 떨어져 왔으니까, 또 그만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전혀 뭐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다, 뭐 사실 집값 가격은 매일매일 보지도 않죠.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암호자산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든 뭐 안 떨어지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 어떤 플랫폼이 그 자산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되지, 사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좀 봐보니까, 검토해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얘네들이 이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일을 안 하고 있고 좀 수상한 구석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뭔가 플랫폼이 확장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안 돼서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만약 판단이 섰어요. 이건 각자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그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은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가격이 오를 때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고, 가격이 떨어질 때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건데, 만약 그 코인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면은 털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땐 손절을 할 수 있겠죠. 저한테 이제 손절에 관한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그런 경우겠죠. 근데 막상 또 다시 살펴봤을 때 내가 처음 투자한 근거는 흔들리지 않고 있고, 내가 투자한 근거가
여전히 맞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게 다시 돌아봤을 때도 맞고, 여전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 내렸으면 뭐 사실 불안할 이유가 아예 없는 거죠. 왜냐면 처음 제가 투자한 근거가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이 공포지수가 지난주에 37까지 내려갔었어요. 37까지 내려간 경우가 거의 최근 들어서는 진짜 많이 없었는데 30대까지 내려갔을 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저점을 잡으신 거죠. 이 사이트도 되게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인데 기존에 이제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 공포지수가 이 무서움 구간일 때 매수한 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수익 구간입니다. 굉장히 좋은 매수 시그널을 주는 정보거든요. 사실 이 무섭고 환희한다라는 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무서운 구간일 때가 진짜 매수 찬스인 경우가 정말 많았다라는 점. 특히 이제 비트코인 사이트가 아니라 사이트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링크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봐보시도록 하고, 제가 방송 끝내고 커뮤니티 글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넥슨에서 투자한 거, 여기 좀 좋은 글이 좀 있는데 이거를 꼭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넥슨이 비트코인 113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평균 단가는 원화로 6,580만 원이고 1,717개 정도를 샀고, 매수액은 넥슨 전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2% 미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기사들을 좀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에 1,000억 베팅을 했는데 투자 수단된 암호화폐 테슬라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투자가 추가를 했다. 그동안 회사 투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해온 건 미국 기업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증가를 했다.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 있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현금자산 채권담보를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현금자산과 채권담보를 매수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이 채권과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정말 가치 보존 수단이라고 여겨지던 것, 기존 전통 금융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어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나스닥 상장사. 이제 마이클 세일러 CEO는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소유자, 장기적으로 현금보다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는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금보다 1000배 낫다라고 역설을 했다라고 하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분이죠. 그렇게 이제 항상 말해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기사의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넥슨의 이번 투자는 일본 법인들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넥슨 일본 법인의 최대 주주가 이제 NXG라는 점에서 사실상 김정주 대표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제 뭐 이분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김정주 회장님은 이제 암호화폐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2017년 NXC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을 인수했었다. 당시 NXC는 912억 원을 들여 코빗 지분 65%를 사들였다. 이 얘기도 제가 옛날에 했었습니다. 넥슨이 이제 김정주 회장님이 암호자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게임머니와 암호화폐 공통점이 많아서 관심은 당연한 수순이다. 약간 기사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게임머니에 관심이 많은 어떤 게임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 쓰일만한 그런 암호화폐를 좀 그런 쪽이랑 연결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더 이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규제로 인해 게임 아이템과 암호화폐 연동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세를 봤을 때 이번 넥슨 일본 법인의 이번 투자는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 빗썸 인수전을 두고 넥슨, 위메이드 등 여러 게임사가 언급되고 있고, 게임비리 코인의 투자를 단행한 것만 봐도 제가 이걸 봤을 때 굉장히 해석이 제 개인적인 해석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임 업계 관계자라서 아마 게임 업계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넥슨의 CEO가 이제 넥슨 고유자산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글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간다면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넥슨은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한다. 넥슨은 5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엔화, 달러와 원화로 구성된 이 재원은 넥슨이 새로운 가상세계를 창조하거나 기술 역량을 늘리거나 다른 회사에 대한 인수 및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생산적인 용도에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기다리며 은행에 넣어둔 돈은 매우 낮은 리스크로 낮은 이자 소득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낮은 현재의 금리 상황에서는 특히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거의 아무런 소득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돈, 이 현금성 자산, 현금이라는 것, 종이 돈이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지금 같은 현재 낮은 금리 상황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그게 오히려 아무런 소득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제가 그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을 현금보다 훨씬 더 신뢰하는 투자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요. 저는 실제로 현금 보유량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냥 제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돈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건 저는 비트코인이에요.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제가 최소 물량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현금을 좀 보유해야겠다, 지금 약간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저는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비트코인은 약간 현금보다 더 신뢰가는, 현금보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좋은 그런 자산이에요. 이어서 얘기하면, 중앙은행들은 국채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며 점점 더 부채를 수익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이전보다 40%의 더 많은 달러를 발행했다. 중앙은행이나 재무부 내부의 대화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이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2020년 1월 이후에 이전보다 40% 더 많은 달러를 발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돈이라는 거, 종이돈은 사실 가치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돈에 가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거는 미국이라는 어떤 보증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건데,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는 그 돈을 우리의 어떤 동의나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뭐 상관없이라는 말은 좀 그렇겠지만, 뭐 나름의 어떤 그분들도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40% 이상의 더 많은 달러를 발행을 했어요. 사실 달러가 만약에 100 정도가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40이 발행됐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돈의 가치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종이돈 외의 자산들, 뭐 부동산, 주식, 아니면 뭐 암호자산, 이런 자산들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러한 인플레이션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지금의 현금성 자산,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종이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주분들의 자산에 대한 수탁자로서 잠재적인 화폐 가치 하락 상황에서 넥슨의 현금 자산의 구매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의무가 있기에 넥슨이 보유한 통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널리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세한 특성을 모두 나열할 순 없지만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은, 구매력 측면에서 2100만 개로 이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85%는 이미 채굴되어서 현존하고 있고 미래의 비트코인에 커다란 희소 가치를 부여한다.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안정적인 통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저한테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초안전 자산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저는 비트코인을 현금보다 더 많이 믿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 85%가 이미 채굴돼서 더 이상 시장에 발행이 되려면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죠. 반감기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희석성은 점점 늘어나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는 낙관론자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건 각자가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저는 다른 알트코인들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듭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통화의 가치는 해당 통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데, 비트코인이 다른 통화에 비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이들이 넥슨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이들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오르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 책에도 아주 잘 적어놨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한 정부, 한 나라에서 보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주체, 어떤 국가도 보증을 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가치가 있고 투자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는 정말 엄청나게 탄탄해져 가는 거죠. 거기다 유동성과 편리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비용 혹은 간접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쉽게 보유하고 옮기고 거래할 수 있다. 혁신적이다. 여기에 되게 좋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25년 전 온라인으로 연결된 가상세계가 중심이 된 엔터테인먼트라는 세계라는 아이디어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 당시 합리적인 사람들은 대체 누가 가상의 게임을, 아이템을 돈 주고 사겠어? 라고 질문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는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핵심이 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미 온라인 게임 사업에 뛰어들었거나 발을 들이려 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합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바보 같은 그런 세상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돼? 현실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돈을 주고 온라인 게임에 있는 아이템을 산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야가 전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닷컴 버블에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라는 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들만 놓고 봤을 때 추론을 해서 이렇게 무조건 될 거다 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투자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투자처라면 사실 그게 과연 매력적인 투자자일까요? 왜냐면 이 정답이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사실 투자 기회라는 것, 앞으로도 이 시장에서 제가 암호자산이 굉장히 100년에 한 번 있는 기회라고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러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겹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간이 지나봐서야 확신할 수 있는 것. 저는 확신하지만 아직 사회 통념상 이 암호자산이 확실하게 방향성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자산을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비물리적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을 가상 플랫폼에 저장하는 것과 같이, 금을 가상 플랫폼에 저장하는 것과 같이 비주류 방식으로 생각되곤 한다. 이런 비물리적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을 비주류적 방식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들은 이것이 과연 안전한 방법일지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의심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지금 잘하고 있는데 라고 안전한 방법인지 의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맥스는 이 또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주류 아이디어가 될 가능성이 크며,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이 과연 그들이 기존의 통화 체계에만 의존할 수 있는지,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자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되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는 커뮤니티 글에 이것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할 거고요. 굉장히 암호자산을 왜 투자해야 되고 왜 기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저는 사실 이 투자의 어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장에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확신이 가는 자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때부터는 어떤 저렴한 구간
저번 주와 같은 어떤 급격한 하락 구간이 나타났을 때, 이런 구간이 나타났을 때 매수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되면 매수와 매도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각자 투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잡을 수 있다면 그건 각자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시장이 왜 기회인지, 그리고 왜 정말 이 황금화폐의 가치가 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세계적인 흐름이 왜 그렇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본다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그리고 이 암호자산이라는 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마음 편한 투자가 될 수 있고, 마음 편한 투자는 장기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이 글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과연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비트코인을 뭐 알트코인들이 대체할 것이다. 이미 비트코인은 뭐 알트코인들에게 그 기회를, 뭐 왕의 자리를 뺏겼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제가 봤는데, 정말 먼 미래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가까운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아마 좀 오랫동안, 한동안은 그래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은 그렇다라는 거 공유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